우리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이다. 아니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진실이거든요. 진실은 현장에 있습니다. KBS 청주방송국의 최지훈 PD인데요. 혹시 맞으시죠? 보시면 일단 냄새부터 충북의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 끼 시사가 던진 질문도 수십 번에 달합니다.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에서 나왔는데요. 선조분께서 친일 행위를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 후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반론이라든지 지난해 11월 첫 방송을 시작하고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끼 시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한 끼 시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환경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제까지 참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충북의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민원연 활동가는 한 끼 시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개이수 활동가께서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한 끼 시사 방송 중에 가장 좋았다라는 방송이 있다면 어떤 편이었는지. 네, 하나를 굳이 꼽아보자면 저는 화물 노동자를 다룬 편들이 2편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8월 청주, 이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시위 중 강제 진압됐습니다. 왜 노동자만 다치고 죽고 강물에 뛰어들어야 되고 고공농성을 해야 됩니까? 운반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까지 나선 화물 노동자들. 이들의 절박한 사연을 한 끼 시사는 2차례 방송했습니다. 저희 민원련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것이 지역에서 노동을 다루는 이런 보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할 때 쟁의 행위를 하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 끼 시사가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위에 올라갔고 또 파업을 해야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고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어떤 공영방송의 역할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신료라는 것은 시청자들이 땀 흘려서 노동해서 번 돈으로 이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노동의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치이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해수 아나운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화물 노동자뿐만이 아닙니다.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장치가 부족한 플랫폼 노동자. 그보다 더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한 끼 시사는 주목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당하게 정리해고됐던 충청대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방송이 나간 후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 노동자 편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가 있었나 봐요. 다행히도 이 해고 통보를 받았던 분들은 다 이제 복직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해고됐던 2명의 청소 노동자들은 충청대로 원직 복직됐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이 편을 너무 잘 봤어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짚어보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시선이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뭐 식사는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참나. 저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어서요. 커피라도 하나 사드릴까? 아니요. 나도 좀 먹고. 제가 잘게요. 제가. 아니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요. 아이스 커피 4잔만 줘요. 예.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뭐 좀 저기 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냥 어떻게 잠도 못 자고 아침서부터 그냥. 네, 저희 일이에요. 일이라도 우리는 미안하잖아요. 충청대로 복직한 청소 노동자들이 한 끼 시사에 반가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한 끼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번에 한 끼 시사가 우리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프로가 우리 약자를 이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갑자기 이제 언니도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끼 시사 프로에서 오셔가지고 촬영하시자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들이 복지를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앞으로도 많이 협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송을 두고 일부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노동 문제를 이제 한 끼 시사에서 몇 차례 다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향된 주제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거든요. 일각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 또 열악한 근로 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한 끼 시사가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끼 시사가 편파적이라는 숙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변상욱 전 CBS 대기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조건 균형을 맞춰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분쟁에서 또는 갈등에서 어느 한편의 문제를 갖다가 힘을 쏟아주는 것 자체를 무조건 다 편파라고 하는 건 이건 무리죠. 그것도 자기 기만이자 허위 의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들은 노동 관련 방송을 유난히 불편해하고 거친 단어를 사용해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화이트줄로 화물노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충청대학교 청소노동자분들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편파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진실과 객관적 어떤 실체에 도달하는 걸 혹시 중간에서 에러라든가 착오가 생길까 봐 형평을 잘 맞춰서 고루고루 잘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인지 언론이 명확하게 실천해야 될 가치가 어느 쪽에 있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저쪽과 균형을 맞추려니까 좀 거리를 두고 이쯤에서만 쳐다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기만에 속해요.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균형적인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편향적이지 않은 언론의 기준이 기사량이나 방송의 분량으로 결정돼선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지가 우선시 돼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상황은 나빠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언론이 왜 보도자료만을 받았으나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지금 1년 동안에 제일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표절 문제죠. 받아쓰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베껴쓰기의 문제, 베껴쓰기도 아니고 복사해다 붙이기의 문제가 실제로 언론계에서 어떤 쟁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퇴행의 문제로 봐야겠죠. 지난 집중호우 때 8월에 청주 지역에 특정 지역에 물난리가 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청주시의 입장만을 지역 내 언론들이 보도자료를 받아 쓴 거예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복대동이 물에 잠겼을 때도 언론의 보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에서 발표한 시정자료 내용이 그대로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심지어 제목마저 청주시의 시정자료 제목과 똑같습니다. 복대동 일대의 침수 피해가 왜 이렇게 컸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적었습니다. 사실은 수해가 났거나 이전에 수해 난 기록들이 다 있다면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예년 강수량의 한 150%, 200%가 내린다 하더라도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 정상인데 그러려고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고 세금을 내는 거고 지방세는 그래서 들어가야 되고 늦게 시작하고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파헤치지 않았겠죠. 당시 현장을 찾았던 한 끼 시사는 피해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늦어진 하천 정비 공사라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청주시를 찾아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날 그때 청주시에서 홍보 자료를 냈는데 오는 2022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또 변경을 했거든요. 지금 결국엔 늦어진 거잖아요. 왜 늦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최소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한계에 부딪히고는 합니다. 좀 이 지역 언론의 한계 좀 어떤 게 될까요? 사실은 지역의 취재는 훨씬 더 지역성을 강화하는 건데 그 지역성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우리 카메라와 우리의 기자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딘가 하고 다 뭐랄까요? 헤집고 다니는 것이 기자의 본령이거든요. 청주시 본청 건물이 외색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한 끼 시사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건물 내부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취재 결과 본청 건물이 일본의 건축 양식을 모방했다는 의혹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저희가 최근에 방송했던 그 청주시청사 네. 이제 본관 존치 논란 네. 관련된 방송이었는데 방송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은 시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기관 안에 담당 기자실이 있고 또 시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언제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할 때마다 그 많은 언론이 그걸 동시에 다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사는 뭔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진짜로 저게 일본식 건축물인가? 그 어떤 뭐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아니면 실제로 건축 양식이 그런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을 검증해주는 언론은 없었거든요. 시민들이 그간 이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도 해소하지 못한 그런 궁금증들이 있었을 텐데 이 편에서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잘 해준 것 같아서 저는 이 편은 굉장히 훌륭하게 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끼 시사는 청주시 행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랜 협의 끝에 나온 결정을 청주시가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공간 철거를 하게 되면 기존 설계안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방송이 나간 후 청주시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틀 전에 방영한 그 한 끼 시사. 예예. 청주시청 본관동 때문에. 네네. 아니 저도 그 내용을 좀 봤는데. 예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방송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방송이 되더라고요. 편향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학계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언변이나 이게 우리보다는 뛰어날 텐데. 예예. 학계뿐만 아니고 건축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으셨어야지. 거기 보니까 대다수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셔널 트러스트에 있는 분들하고 그 얘기만 해서 결론을 저지니까 청주시 행정이 마치 개악으로 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밖에는 더 인식됩니까? 아니 어쨌든 한 4, 5년 동안 결정된 거를 급하게 바꾼 건 맞잖아요. 그 결정 과정이 비정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4, 5년 동안 결정된 사항이 한꺼번에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바꿔가고 있는 그 과정이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청주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외식 논란 그거에 대한 그 근거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 건축사나 이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저희도 듣기 위해서 노력은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건축가 분들이 뭐 전날 약속을 갑자기 취소한다든가 그리고 이미 방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뭐 음성 변조나 모자이크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도 예, 오늘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아마 화면에 노출을 시켜줘도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랬으면 좀 더 깔끔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고 취재 반론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이제 접촉을 했지만 이제 다 거절당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보도가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제작진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지난주 청주시는 본청 철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개 브리핑 대신 자료집을 통해 본청 철거 사유를 제시한 청주시. 그러나 시민사회를 설득하기엔 여전히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당시에 본관을 그대로 두기로 한 어떤 지역사회의 합의가 네.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 시간 동안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많은 주체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공정하지 못한 것인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계속 저희가 관심 갖고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네. 문제인 것 같고 꾸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끼 시사는 역사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그중에는 청산되지 않고 있는 역사, 상당산성 내에 있는 친일파의 땅을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조선시탁 주식회사의 소유로 남아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도 조명했습니다. 청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예관 신규식. 1980년 5월 광주가 서슬퍼런 군합발에 짓밟히던 때 민주화 시위에 앞장섰다 계엄군에 끌려가 사망한 고 최종철 열사입니다. 그 밖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충북인의 고독사 실태를 밀착 취재했고 페미니즘 정치에 나선 여성 정치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는데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 끼 시사의 첫 방송은 언론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자유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언론학자 이봉수. 우리 언론들은 전부 무슨 뭐 저마다 정론지다, 뭐 1등 신문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죠. 이 한국 언론의 허위 가장 보도는 인격 말살을 넘어 생명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교수님, 제가 1년 반 만에 찾아뵙는데요. 예. 저희 1년 전에 딱 언론의 문제 가지고 처음 아이템을 했을 때 교수님 된 것 같은데 예. 1년 동안 한 끼 시사가 다룬 아이템들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좀 가상하면서도 실은 이거 얼마나 오래 갈까 의구심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폐지되기 전에 열심히 봐야겠다. 제가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벌써 40회를 제작하고 일주년이 됐으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예측이 잘 안 틀리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사회비 언론 학자에게 보란 듯이 장수 프로그램으로 되길 바랍니다. 1년 전에 이제 언론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교수님을 제가 찾아갔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저는 더 심해졌다고 봅니다. 날이 갈수록. 지금 우리나라의 학종병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기와 같은 관점에서 보도하는 뉴스만 보는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또 반대 관점의 뉴스를 본다는 사람이 불과 4%예요. 세계에서 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확증 편향이 이제 더욱 심해지는 거죠. 심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뉴스를 볼 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수용하고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회피하는 성향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언론이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1년 동안 더 언론 환경은 안 좋아졌는데 네, 더 말씀하신 언론중재법은 결국 무산이 됐고 무산이 돼버렸죠. 그러면 좀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 뭐 재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 언론인의 어떤 기본 자질을 가르쳐 주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언론인뿐 아니라 시청자나 독자들, 언론 소비자들을 말하자면 언론에 맞서서 하나의 당당한 어떤 소비자를 이렇게 길러주는 것. 이봉수 원장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시청자가 달라져야 언론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끼 시사라도 공영방송이 좀 지역 언론의 감시자 역할도 아울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1회 끝나고요. 예. 지역 언론사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거 나가면 또 욕 먹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뭐 지역 언론 기자들을 너무 비판했다 이렇게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소리를 안 들으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안 들으면 프로그램 생명이 다 한 거예요. 저희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데 아쉬운 점도 있을 거고 좀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문제를 이슈하는 게 1차적으로 이제 중요하죠. 한데 이 전국적인 이슈도 좀 더 많이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역의 문제는 수도권 문제와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그나마 지방에 있던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지역 공단은 텅 비게 되고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역 문제와 서울 또는 수도권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좀 파헤쳤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끼 시사도 전국적 이슈들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미투, 성폭력 문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수단일까요? 경찰국 신설 논란. 고령 운전자 안전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가운데 갑자기. 역주행하네요. 역주행을 했네. 노동자 문제라든가 뭐 페미니즘 문제 이런 거는 전국적 이슈인데 실은 이런 분야들이 언론 보도에서 특히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는 소외되고 배제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상업성이 없더라도 또는 기득권층에 거슬리더라도 그런 아이템을 다뤄야 하는 게 공영방송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익숙한 것을 낯설게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좋은 방송을 만드는 그런 길이라고 보고요. 좋은 방송을 만드는 길은 정확성, 공정성, 진실성 등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난 1년간 진실을 찾기 위해 묵묵히 걸어온 한 끼 시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방송을 시작한 한 끼 시사. 지금까지 41차례의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이 편파적인 것 아니냐, 양쪽의 목소리를 같은 비중으로 담을 수는 없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께도 조언을 구합니다.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 진실은 없지만 균형만 맞출 것인가? 여기가 원래는 주차장 부지인데 이제 지금은 마트가 들어와 있어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시사 사회에 좀 약한 자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보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길이길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언론의 가치는 언론 스스로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 감시라고 하는 책임을 위탁받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끼 시사가 내가 사는 곳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뤄주는 것이 이제 너무 좋고, PD 저널리즘의 지역에서 PD 저널리즘의 어떤 부활이 아닌가, 오래 했으면 좋겠다.